스케줄 관리 파트 사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스케줄 관리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스케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죠. 일정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이 적용되는 월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본값으로 현재의 월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지금은 2015년 1월이니까 2015년 1월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날짜를 바꾸시려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날짜가 나옵니다. 거기서 2월, 3월, 4월 이렇게 선택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수급자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야 그 수급자의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를 불러오는 방법은 왼쪽 이 사진 이미지를 2번 연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수급자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수급자들을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값으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입력한 순서대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입력순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본값은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노희라는 사람의 스케줄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달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스케줄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별로 지금 하나씩밖에 입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3개가 발생하면 입력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이 날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더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입력하시면 2개, 3개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활성화되는 걸 닫으시려면 이 밖에 부분 아무 곳이나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을 등록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진 부분을 2번 연속 클릭해 주시면 일정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일정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시간을 설정하는 거겠죠.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로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방법은 마우스를 꾹 눌러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서비스 시간이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놓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오전 7시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이 잘못됐다. 그럼 뭐 8시부터 해야 되는데 7시부터 했다 그러면 다시 설정한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 부분에서 서비스 시간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값으로 이렇게 바꿔놓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양, 간호, 목욕, 차량 외, 차량 내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아랫부분에 요양 서비스 180분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지금 녹색은 주간 시간대 서비스 할 때는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시간대에 서비스 할 때는 이제 다른 색으로 구분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요양사를 설정을 해야겠죠. 요양사를 설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요양사를 설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연속으로 2번 눌러주시면 다시 요양사를 서비스할 수 있는 이렇게 화면으로 전환돼서 김혜정이라는 사람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김혜정이라는 사람이 서비스를 해서 수가는 37,200원이 발생했고 이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는 급여는 21,000원이 발생했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대를 바꿔보면 자 이제 야간 시간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야간 시간대로 바꾸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오후 6시에 서비스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후 6시는 지금 이렇게 금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오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고요. 오후는 이렇게 금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야간으로 한번 설정해 볼까요? 야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야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 시간이 참 어떤 그 숫자로 되어 있는 시간보다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조금 잘 구분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1시와 2시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데, 자, 1시는 요 모서리보다 작으면 1시입니다. 요 모서리보다 크면 2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서리보다 작으면 4시고요. 이 모서리보다 크면 5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보다 작으면 7시고요. 크면 8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보다 작으면 10시, 크면 11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런 형태의 시간을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시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정표를 출력할 때는 숫자로 된 시간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이제 담당자가 시간 설정을 하기 편하도록,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전 7시에 서비스 하는 걸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급여를 설정 안 했네요. 비급여를 선택하면 색깔이 이렇게 약간 남색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은 녹색, 야간은 파란색, 심야와 휴일은 빨간색, 그리고 비급여는 이렇게 남색 계열로 이렇게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7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자, 일정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7일날 오전 7시에 180분의 요양 서비스를 김혜정이라는 요양사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비스는 일정을 넣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2번 연속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걸로 바뀝니다. 수정은 만약에 시간이 잘못돼서 1시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꾸셔서 수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정을 8일날도 하고 9일날도 하고 10일날도 한다. 그러면 각각 또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사 모드라는 걸 지원을 해주는데요. 아까 여기가 이 일정이 없었을 때 이 부분을 2번 연속 누르면 일정을 추가했는데 일정이 있을 때 이 부분을 2번 연속 누르면 복사 모드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복사 모드가 되면서 주인은 약간 회색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마우스 있는 부분만 활성화돼서 일정이 있는 부분이 밝게 표시됩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가는 데마다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일정이 복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8일날 복사하고 싶으면 자, 7일날 거 일정을 8일날에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딱 하시면 지금 복사가 완료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일정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눌러주셔도 복사가 완료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검게 바뀌는 것이 복사가 완료된 거죠.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있고 자녀가 이렇게 바뀌고 요양 서비스 얼마를 해서 합계가 얼마인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주일 것을 이렇게 쭉 입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걸 입력해 놓는 이유는 보통 스케줄을 설정하실 때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을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시간에 같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다가 수요일날만 목욕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수요일날 이렇게 목욕 서비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6시부터 7시까지 목욕 서비스를 하면서 자, 첫 번째 요양사는 김혜정이고요. 두 번째 요양사는 희망입니다. 요양사 등록할 때 급여 설정하는 부분에서 서비스의 주와 부가 있었죠. 목욕 서비스예요. 바로 이 부분이 주 부분이고 이 부분이 보조입니다. 그러면 자, 차등 금액이라는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 금액 여기를 체크를 딱 해주시면 주와 부의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을 다시 해제해 보면 똑같죠? 다시 눌러보면
부와 주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의 부의 금액이 이 사람의 주의 금액하고 적기 때문에 자, 보조로 들어갔을 경우는 이렇게 차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처리를 해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목욕 서비스가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에 동그란 점같이 보이는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 목욕 서비스를 이 김애정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미지로 표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면서 아 누구와 누가 이 서비스를 하는구나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바깥으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아래로 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날짜에 요 요양 서비스 말고 또 다른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들은 이거 말고 또 다른 서비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목욕 서비스가 6시에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주일 거를 이렇게 정해 놓고 요것을 내가 전월 일정 복사 기능으로 해서 오늘 이번 달의 일정을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월 일정을 딱 누르고요. 지금 전달 거가 보이는데 이번 달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자 여기에 1월 달의 일정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주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주일 단위의 기본 것을 입력해 놓은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두 번 연속 누르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씩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지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것도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색깔이 바뀐 게 보이시죠? 이 색깔 바뀐 게 선택하는 바로 주입니다. 이 주에다가 선택한 걸 입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선택됐죠? 거기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 단위로 1개월의 스케줄이 지금 편집해 가지고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여기 1월달은 이 날짜부터 발생을 하는데 요 날짜 일정들은 들어갈까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이 날짜 1일부터 31일까지만 자동으로 감지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시작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동 생성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시작을 얘를 누르면 기존 데이터를 이제 삭제하겠냐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를 유지를 하면 안 되죠. 내가 새로 지금 편집한 걸로 바꿔야 되니까요. 그러면 다시 체크를 다 해주시면 삭제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눌러주시면 삭제하면서 일정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일정을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다시 특별하게 일정이 변경된 것들은 수정해 주면 되겠죠. 지우는 거는 여기 지금 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 번 연속 눌러주시면 삭제 모드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복사 모드 비슷하죠. 이렇게 가서 삭제하고 싶은 일정을 눌러주시면 삭제하겠냐고 물어보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삭제 모드가 해제가 됩니다. 복사 모드도 마찬가지로 두 번 연속 누르셨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주에 화요일날 오후에 서비스 받지 않고 오전에 서비스 받는 걸로 변경되어 있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두 번 연속 누르셔서 이렇게 오전으로 바꾸셔가지고 수정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달 일정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일정은 포털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포털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지정해 놓은 그 일정들이 포털에 올릴 때 어떤 구조로 올라가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양 서비스 김혜정이라는 사람이 7시에서 10시에 서비스 하는 걸 13일날 한번 하고요. 1시부터 4시까지 서비스하는 걸 2월 3일 이렇게 표시된 일자에 서비스한다는 걸 표시해 주고요. 목욕은 7일, 14일, 21일, 23일 이렇게
28일 날 이렇게 서비스 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요약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목욕 확인이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포털에 등록을 한 다음에 요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있는 것과 그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해 볼 때도 활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그럴 때 포털 등록을 하시게 되면 포털에 요 데이터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요양 따로 목욕 따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포털 등록이라고 눌러주시면 요양을 한 번에 쭉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목욕도 한 번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취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털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각각 전부 다 일정을 등록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한 번에 연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을 하셔가지고 일괄 처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지금은 수급자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인과 어르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2015년 1월 달에 인증서가 있는 수급자가 이렇게 2명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명만 보이는 겁니다. 이 박노인의 스케줄은 31건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어르신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을 등록하게 되면 만약에 포털에 등록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있었으면 다 초기화 되는 겁니다. 박노인은 데이터가 있든 없든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전부 다 갱신이 되는 겁니다. 선택은 이렇게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해보시면 어떤 차이점인지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포털 등록을 누르면 이게 연속적으로 박노인, 어르신 이 순서대로 쭉 포털에 등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직접 해보시면 더 아쉽게 될 거고요. 다시 스케줄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다른 분의 스케줄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노인이라는 분은 아까 스케줄을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31건의 스케줄이 있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르신의 스케줄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것을 설정해 놓고 복사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금 설정이 없는 기간으로 일정 추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급여를 누구한테 주고받아야 되는지 이게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본인 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수급자에 가서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추가를 해서 일반 15%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이것도 12월 달까지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됐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설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금이 설정됐기 때문에 일정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도 7시부터 9시까지 요양 서비스를 받고요. 요양사는 이번에는 박사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가 입력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다시 2번 누르셔서 복사 모드로 바꾼 다음에 일정을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취소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분도 또 목욕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자, 금요일 날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다시 목욕 서비스를 하나 이렇게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차량을 가지고 가는 목욕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요양사를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느낌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느낌표가 뭐냐면 일정이 충돌되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일정에 추가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충돌되는지 궁금하시면 이 사람을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떻게 충돌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확인 누르시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어떻게 지금 일정이 충돌되는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이 중복 불가능한 구간에 지금 이렇게
충돌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박노인이라는 분의 스케줄을 하느라고 충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시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오고요. 여기서 이제 박사랑이라는 분을 선택을 하고 다시 정희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추가를 하면 추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차량이 필요한데 서비스 차량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차량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오면 등록해 놓았던 차량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1호차로 내가 서비스를 가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차량까지도 일정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9일날 이렇게 목욕 서비스를 하는 걸로 설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누구와 누구, 그 다음에 어떤 차량이 가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을 또 일주일 단위로 다시 등록을 한다. 그러면 전원 일정을 누르셔서 이번 달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두 번씩 눌러주시면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 삭제하겠냐고 물어보면 삭제를 하고 전체 삭제를 하면 이렇게 또 자동적으로 일정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이 또 완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일은 거의 일정을 배정 안 하니까요.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고요. 15일날 일정이 바뀌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두 번 누르셔서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수정을 이렇게 딱 누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정을 다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가 이분은 없네요. 그런데 일반으로 본인 부담금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돼 있다는 얘기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증서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서비스가 나갈까요? 비급여 서비스가 나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7일날 이렇게 눌러서 일정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요양 서비스를 하면 색깔이 비급여 색깔로 바뀌었죠. 그래서 정희망이라는 분으로 이렇게 해서 비급여로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일정을 복사할 때도 충돌된 일정이 있으면 이렇게 충돌된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보시면 어디하고 충돌되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이 충돌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중복해서 잘못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렇게 될 우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돌 기간을 피해서 아니면 요양사를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요양사가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급자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시간 조정을 좀 하든지 다른 요양사의 일정을 배정을 바꿔가지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조정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정희망이라는 분은 지금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입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수정을 눌러보면 저희가 비급여를 하는데 금액을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10,000원으로 해보도록 할까요?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요 금액으로 받는 겁니다. 이거는 줘야 되는 돈이죠. 요양사한테. 근데 이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비급여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요양사한테 급여를 주려고 하면 14,000원 이상은 받아야 이게 수지 타산이 맞겠죠. 그래서 20,000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수정을 누르게 되면 20,000원을 받는 걸로 비급여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지금 이렇게 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셔도 되고요. 이 제대로 된 것을 두 번 연속 누르셔서 복사 모드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수정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이것도 충돌되는 시간이 있네요. 그러면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는 시간은 다 됐었는데 이렇게 충돌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람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면 금액은 바뀌어 있고 사람을 다시 설정해서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일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되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른 서비스를 충돌되는 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하나 추가하는 걸로 하고요. 이 시간에 이제 일정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앞뒤 2시간 이내에 방문 요약 서비스가 있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시간을 피해야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시간 안에 서비스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해야만이 추가가 됩니다.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까지는 안 되네요. 자, 그러면 2시간을 넘어서서 2시간이죠. 이렇게 하면 서비스가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 중복 일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딱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누르게 되면 서비스는 가능한데 지금 일정이, 요양사의 일정이 겹쳐서 동시에 두 군데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요양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정희망이라는 분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희망이라는 분은 2시간 이내겠지만 중복 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에 수정을 누르면 중복 가능한 일정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셔드리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조정을 해서 충돌되는 부분, 자, 중복 체크는 이제 없애면, 자, 이제 충돌된다고 나오겠죠. 앞부분을 바꾼다고 해도 수정을 누르면 앞뒤 2시간에 서비스가 있어서 서비스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목욕과 요양 서비스가 이제 중복으로 서비스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이제 중복 일정으로 해서 처리하는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 케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케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월을 2월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수급자도 박노인이라는 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월 일정을 이렇게 눌러서 전월 거를 이렇게 복사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을 딱 누르게 되면 전월 거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전체 삭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삭제할 수 있게 나오고요. 전체 삭제를 다시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족 케어를 서비스하는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일정을 조정을 이렇게 하시고 시간을 맞추신 다음에 요양 서비스로 가족 케어를 체크하면, 자, 박사랑이라는 분으로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체크를 없애면 다시 전 상태로 바뀌고요. 그래서 가족 케어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 케어만 선택하고 추가를 하면 자동적으로 시간과 요양사가 선택이 돼서 모든 게 선택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입력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서 이번에는 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을 누르게 되면 예전에 입력했던 것들을 추려서 그 서비스 형태를 이렇게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요양 서비스가 있었고요. 60분짜리 요양 서비스, 그 다음에 180분짜리 요양 서비스, 시간대도 틀리죠. 그 다음에 목욕 서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날 목욕 서비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자유자재로 설정을 해서 포털에 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록된 걸로 급여나 본인 부담금들을 다 계산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케줄 관리 파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